여러분,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들 아시죠? 착한 동생은 복받고 못된 형은 벌받는다는.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만약에 말이죠. 이 이야기가 그냥 좋은 사람 대 나쁜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비극이었다면 어떠세요? 자,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이야기 딱 시작하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죠. 한쪽에는 정말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비단결 같은 동생 흥부가 있고요. 그리고 다른 한쪽엔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욕심은 끝도 없는 형 놀부가 떡 버티고 서 있죠.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잖아요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.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우리가 알던 이야기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, 두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?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형 놀부가 재산을 싹 다 가로채버리고 가엾은 흥부는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잖아요. 정말 비극의 시작이죠.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, 권선징악이 딱 등장합니다. 그렇게 쫓겨나서 힘들게 사는데도 흥부는 다리 부러진 제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. 그 작은 선행이 나중에는 온갖 금은부화가 쏟아지는 마법의 박으로 돌아오잖아요.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. 자, 그런데 놀부는 어땠나요? 그 탐욕 때문에 똑같이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가 오히려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되죠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망해버린 형을 흥부가 다 용서하고 보듬어주면서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 라는 아주 훈훈한 결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. 과연 정말 그게 다일까요? 두 번째 장, 악당 해부학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빌런, 놀부라는 인물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그냥 좀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 정도였을까요?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악당이었을까요? 원래 판소리나 소설을 보면요, 놀부의 악행 리스트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. 똥 누는 사람 뒤에서 밀어버리기, 일은 아픈 사람 뺨 때리기,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, 끝도 없어요. 아니,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못된 짓을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? 그건 바로 놀부가 그냥 나쁜 사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악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. 이 형제의 운명이 갈린 게 정말 그냥 놀부가 못돼서 흥부가 착해서 이런 개인의 성격 문제였을까요? 어쩌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바로 역사 말입니다. 세 번째 장, 진짜 형제의 난입니다. 지금부터는요,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부분, 여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잘 보세요. 원래 조선 전기만 해도요, 재산을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꽤 공평하게 나눠줬대요. 그런데 이 흥부전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로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. 법이 바뀐 거예요. 이제부터는 장남, 즉 첫째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책임을 지는 대신에 모든 재산을 혼자서 다 물려받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장자상속제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놀부는 그냥 못된 욕심쟁이가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 농부였던 거고요. 반대로 흥부는 아무리 착해도 법 때문에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결국 두 형제의 운명을 가른 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제도였던 겁니다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자, 네 번째 장입니다. 다시 쓰인 이야기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아주 크게 뒤집힙니다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흥부전이요, 사실 유일한 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꿔왔다고 해요. 자,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처음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있었고, 이게 18세기에 흥보가라는 판소리로 딱 정리가 돼요. 그리고 19세기엔 소설, 흥부전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죠.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다가 바로 2017년에 이 모든 판을 뒤엎을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것의 이름은 바로 흥보만 보록입니다.
1833년에 쓰여진 필사본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버전인 거죠.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와, 우리가 알던 흥부 이야기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. 이거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원형을 보니까 두 형제가 싸운 이유가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. 바로 효도 문제였습니다. 동생 흥부는 늙으신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형 놀부는 그건 싫다. 나는 돈 많은 처가댁에 붙어 살겠다고 한 거죠.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부모 부양 문제가 갈등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장, 운명의 박입니다. 그렇다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? 요즘 들어서는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. 예를 들면 사실 놀부는 시대를 잘 읽은 유능한 사업가고 흥부는 능력도 없으면서 애만 많이 낳은 무책임한 가장 아니냐, 뭐 이런 시각이죠. 어떻게 보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사실들을 떠올려보면 그 주장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. 놀부의 부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준 법적인 특혜 덕분이었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원작에서는 그를 그냥 악인도 아니고 아예 범죄자 수준으로 명확하게 못 받고 있으니까요. 결국 흥부전이라는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과연 부의 분배는 공정한 것인가?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의 착함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?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있는가? 바로 이런 묵직한 질문들이죠. 흥부에게 그 마법의 박은 말 그대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킨 로또 같은 거였죠.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법의 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일까요? 아니면 이 불공정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